안녕하십니까. 법무민 정의의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수용재결 관련해서 이제 지연가산금 관련해서 분쟁이 많은데 여기 이제 아주 특이한 경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특이하다기보다는 좀 억울한 경우인데요. 이게 제가 어디라고 특정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몇 개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용재결 같은 경우에 이제 도정법이 개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 2월 경부터 이제 개정법이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그 구법, 이제 그 이후의 법은 신법, 그 전법은 구법이라고 하는데요.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법이 이제 실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지연 가산금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이제 현금 청산자가 하면은 조합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수용재결 신청할 때까지 그 기간만큼에 대해서 나중에 정해지는 보상금을 연 15% 정도 계산해가지고 지연 가산금을 준다라고 많이 있었고, 요런 이제 금액들이 이제 많이 해가지고 저희 의뢰인들 같은 경우에는 몇 억씩, 경우에 따르면 몇십억씩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주로 이 관련해서는 그 시점이 어디부터 시작되냐, 그 다음에 조합이 언제 수용재결 신청을 했냐, 그래서 날짜가 어떻게 되냐, 이게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물론 나중에 보상금의 금액이 커지면 이제 원금이 커지게 되니까 이자도 많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보상금을 높이는 작업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분쟁이 많이 되는 게 주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사건인데, 이 경기도 지역의 이제 재개발 조합들 같은 경우에 현금 청산자들이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2017년 1월 1일에 했다. 그러면 이제 조합들이 몇 달 안 돼서 짧으면 서너 달, 길면 한 대여섯 달 정도 사이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버립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의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한 지 60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데,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한 게 최초 수용재결 신청 청구로부터 몇 달 안 되는 거니까 이자가 안 붙거나 붙더라도 상당히 적게 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용재결 신청 청구에 따른 지연 가산금이라는 게, 우리가 빨리 수용재결 받아가지고 돈 받고 나가고 싶은데 조합이 어물쩍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돈을 못 받게 되면 우리는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되니까 그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라고 보게 되면, 조합이 우리한테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받고 바로 수용재결 위원회에다가 수용재결 신청한 게 했다면 사실은 조합이 책임은 없는 거니까 이자는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나서 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다른 데도 가끔씩 그런 데가 있는데, 기타 토지수용위원회가 실제 수용재결을 하는 게 짧아도 1년, 길면 2, 3년 후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입장, 현금 청산자 입장에서는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했는데,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을 바로 하고 정작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돈을 늦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 이제 우리가 돈을 빨리 받으려고 했는데 늦게 들어오니까, 만약에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을 늦게 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이자가 붙으니까 조금 늦게 받아도 억울하지 않을 텐데, 우린 빨리 수용재결 신청 청구하고 조합이 신청하는 바람에 이자도 못 받는데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사건을 계속 쌓아놓고 있어가지고 안 한다. 이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당신들이 이제 일을 빨리 안 해서 우리가 이자를 못 받았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공무원이 이제 고의로 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거고, 제가 왜 이걸 문제 삼으려고 하냐면, 제가 이제 모 조합에 현금 청산자를 저희가 대리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이제 담당 직원이 누군지가 조합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받는다고 한다면 빨리 수용재결 신청부터 해라. 그럼 이자 안 나가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몇십 명, 100명 모이게 되면 그때 할 테니까 일단 수용재결 신청부터 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합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야합해서 이거 이자 안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다툴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그러니까 그 조합 입장에서 수용재결 신청만 덜렁 해놓고, 이 사람만 덜렁 해놓고 사실 돈도 없고 지급할 능력도 없고 지급할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지연가산금만 주지 않기 위해서 해놓고 나중에 다른 사람까지 모아서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연가산금을 줘야 된다는 그 규정을 탈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용재결위원회가 사실상 지연가산금을 주지 않게 하는 게 그 재결하는 거는 위법하다고 해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재판이 진행 중인 건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최근에 어떤 다른 사유랑 같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수용재결하려면 협의 이제 얼마 당신의 땅이 얼마다 당신의 집이 얼마다 이렇게 협의 요청을 하고 그 협의에 따라서 이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 하지도 않고 일단 수용재결 신청부터 해버리고 이자 안 주려고 수용재결 신청부터 해버리고 그 다음에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재결 신청 청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몇 명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자 안 주기 위해서 빨리 수용재결 신청해버리고 가만히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다 정리가 되면 그때서 협의 보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용재결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해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최근에 저희가 다른 사건에서 이제 그 쟁점이 이 가지 쟁점이었긴 했지만 그 부분이 분명히 위법하다. 그래서 수용재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방금 주장하는 사유들 가지고 수용재결이 위법해지게 돼서 뭐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고 한다면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 자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수용재결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 재판을 하면서 1, 2년 지난 후에까지 최초의 수용재결 신청 청구가 계속 이자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 지연가산금이 붙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 말씀드리자면 복잡하지만 쉽게 말하면 수용재결 자체에 위법 사유가 있다면 수용재결을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지연가산금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연가산금에 계속 이게 뭐 집착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다들 자기 본인 일이면 다 아시겠지만 뭐 재개발 같은 경우에 주거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조합이 제시하는 금액이 공시지가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세 대비 보통 뭐 50% 60%밖에 안 됩니다. 뭐 요즘 뭐 공시지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60, 70%가 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뭐 공익사업이라고 하긴 하지만 거의 자기 자산의 30, 40%를 뺏겨버리게 되는 상황이라서 너무 억울한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뭐 영업보상 다 받기도 받지만 또 이제 뭐 건물이나 소지보상금도 올리긴 올리지만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50, 60% 이상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 의뢰인도 20, 30%, 30, 40% 정도에 그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지연 가산금을 저희가 주장을 해서 하게 되는데 이 조합들이 많이 이제 이게 탈법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요걸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수용재결 끝나고 나면 이의재결 가려 그러면 뭐 90일, 60일 뭐 형제소송 가려 그러면 30일, 1년 이렇게 있으니까 그 제소 기간을 지키는 범위에 있다고 한다면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쟁점들이 그 본인의 이제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이 쟁점을 가지고 관련 그 전문 변호사에게 한번 문의를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요건 관련해가지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